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타 함수 체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1이 있고 표 두 번째 게 있고 세 번째 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문제 풀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7번 문제요. 7번 문제 보니까 입사일이 있고 기준일이 있대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D3에서 D10번 그 영역에 근속 기간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입사일은 이곳에 쭉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기준일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때 이제 근속기간을 표시할 때 연 단위로 표시를 하는데 그때 1년은 360일로 그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계산하고 부족한 날짜는 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냥 버려라. 그 얘기요. 해서 표시 얘 보면 2년이면 2년이다. 3년이면 03년이다. 4년이면 04년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 다 풀어놓고 결과값이 나왔을 때 그때 표시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될 거고요. 자, 일단은 이 두 날짜 사이에 그 일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데이즈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해서 일단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 데이즈요. 해서 데이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여기다 이제 찍을 때 마지막 날짜 먼저 찍어야죠. 자, 마지막 날짜 찍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시작하는 날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 두 날짜 사이에 그 일수는 3734일이다. 그리고 일수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7개인지를 하려면 이 기준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사일은 계속해서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 딱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채우기만 쭉쭉쭉 해주면 이제 일수가 싹 다 이제 계산이 다 됐죠. 그때 이제 연 단위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1년을 360일로 365일이 아닌 360일로 그렇게 이제 계산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나누기 360을 하게 되면 소수점도 막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수점은 버려버려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쿼전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360으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요 데이즈라는 함수 있죠? 요 앞에 가서 이제 우리 쿼전트라는 요 함수 이제 열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쿼전트라고 써주고 지금 데이지에서 나온 그 결과값을 그 결과를 360으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10년 이랬대요. 그리고 밑으로 쭉쭉쭉 잡아 당겼더니 5년 이랬다, 1년 이랬다, 3년 이랬다 하고 연수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연수를 문제에서 표시의 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우리가 이제 텍스트라는 요 함수로 이제 형식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맨 앞에 가서 요거를 이제 텍스트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 지금 이곳에서 나온 그 결과를 어떻게 표현해라? 땡땡연하고 이런 형식으로 표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눌렀더니 10년 하고 나왔고요. 그 밑에 거는 이제 5년이니까 05년, 그 밑에 거는 1년이니까 01년, 그 밑에 거는 3년이니까 03년, 그 밑에는 10년이니까 그냥 10년 하고 나오면 되겠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days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구했어요. 일수를 구해놓고 그거를 이제 quot라는 함수로 묶어서 360으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을 구해달라. 왜? 1년에 360일로 그렇게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360으로 그렇게 나눠준 겁니다. 나눴을 때 몫을 구하고 그 몫을 이제 화면상에 표시할 때 텍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7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요. 8번 문제 보니까 교육 시작일과 표 2번에 보게 되면 이제 휴일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F3에서 F10번 그 영역에 교육 종료일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교육 시작일은 이곳에 쭉쭉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휴일은 표 2번에 이곳에 이제 들어있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교육 종료일을 이곳에다가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교육 종료일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교육 시작일에서 주말하고 휴일하고 싹 다 빼래요. 싹 다 빼고 5일 후 그 날짜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워크데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일단은 워크데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교육 시작일 찍어주고요. 교육 시작일로부터 시작해서 며칠 후 날짜요? 5일 후 날짜로 계산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5일 후의 날짜를 구해달라. 그때 중간에 만약에 휴일 날짜 얘가 껴있으면 요것도 제외하고 우리 구해달라. 그렇게요. 그리고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주말도 빼라 그랬죠. 이 워크데이라는 이 함수 자체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지가 알아서 빼요. 빼니까 그거는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 7월 13일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달력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교육 시작일이 7월 5일이죠. 7월 5일부터 이제 교육을 시작하는데 그 날짜 7월 5일부터 시작해서 5일 후 날짜로 계산하라 그랬죠. 그러면 5일부터 시작해서 5일 후요. 자, 여기가 이제 첫째 날 6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7일은 지금 문제상에서 휴일, 창사기념일이라 요 날은 이제 쉰대요. 그러면 이날 빼고,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 날짜, 요게 세 번째 날짜죠. 그리고 주말 빼고, 네 번째 날짜, 다섯 번째 날짜에서 7월 13일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해서 이제 결값이 정확하게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 종료일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할 때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따져봐야죠. 지금 이곳에 찍은 2의 3번 셀이요. 요 교육 시작일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르니까 계속해서 변하게 그냥 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A의 13번이요. 요 셀은 변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휴일은 창사기념일은 쉰다. 그렇게 해서 휴일 날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A의 13번은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채우기 엔드만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했더니 지금처럼 교육 종료일이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때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형식으로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텍스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함수 맨 앞에 찾아가서 이제 텍스트하고 써주면 되죠. 텍스트라고 쓰고 지금 이곳에서 나온 그 날짜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해라? 맨 처음에 이제 월은 두 글자로 표시해야 되니까 월을 대신해 주는 게 우리 M이죠. M. 그래서 월이라고 써주고 2를 대신해 주는 게 우리 D요. 해서 DD1이라고 써주고 그 뒤에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 사이에다가 이제 요일을 표시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요일을 한글로 표시할 때 A를 쓰면 되죠. 그때 이제 A를 땅땅땅 하고 세 번 쓰게 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줄 거고 A를 네 번 쓰게 되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고 그렇게 세 글자씩 표시해 주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한 글자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A미를 세 번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가로만 닫아주고요. 쌍따옴표 닫고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우리 텍스트 함수에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에서 나온 그 날짜를 이런 형식으로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쓴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우리 엔터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엔터요. 엔터 누르고 나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했더니 우리 표시 예처럼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이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어요. 해서 워크데이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5일 후 날짜를 구해달라. 그때 그 뒤에다가 이제 휴일 날짜가 있으면 휴일 날짜를 찍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8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요. 9번 문제 보니까 부서가 인사부 또는 기획부이면서 인사고가의 채빈수를 초과하는 그 인사고가의 평균을 표 3번 F12번 셀에다가 계산해서 표시해라.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쓰는 함수가 이제 D-average 요걸 이용해서 이제 평균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문제 조건에 보게 되면 인사고가의 채빈수를 초과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채빈수를 구할 때 우리가 MODE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려면 우리가 조건을 써야 되는데 그때 조건은 D14번부터 시작해서 F20번 그 영역에 입력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D14번이 지금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F20번이요. F20번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이 영역 안에다가 알아서 써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조건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조건이 부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도 조건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인사고가에도 우리 조건이 들어있는 거죠. 그때 이제 부서는 인사부인 거 찾아라. 그리고 기획부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렇게 부서명을 서로 다른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고가에 일단 채빈수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는이라고 써고, 그리고 우리가 mod라는 요 함수 써주면 되겠죠. mod라고 이렇게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는 인사고가의 채빈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인사고가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데, 우리는 채빈수를 구할 때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F4번 눌러서 전체 달라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인사고가의 채빈수가 이제 87이래요. 87. 자, 그럼 이제 채빈수 구했으니까 채빈수는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인사고가를 가지고 이제 물어볼 건데, 이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고요. 우리 최빈수를 초과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최빈수보다 크냐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true하고 나왔습니다. 그 밑에도 우리가 식을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식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때 지금처럼 조건을 쓸 때 인사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기획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해서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이 제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목과 똑같은 거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사고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쓰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식으로 쓰게 되면,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이 제목은 이곳에 들어있는 이런 제목과 이런 제목들과 똑같은 걸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조건을 쓴 거니까 그냥 조건이라고 우리가 직접 한글로 그냥 입력해 줄게요. 자, 그럼 이제 조건 다 작성했어요. 다 작성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인사고가의 평균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daverage요. 해서 daverag라고 이렇게 써주고, daverage 써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F10번까지 이 전체 영역 다 범위 잡아주고요. 이 영역에서 우리는 뭐 구할 거예요? 인사고가의 평균을 구할 거죠. 그때 인사고가는 지금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범위 잡았을 때 인사고가는 몇 번째 열에 있다? 세 번째 열에 있더라. 해서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서 조건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 조건을 여기다 작성해놨다 해서 이만큼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서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 93 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대요. 자, 우리 두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뭐를 하래요? 올림을 하래요. 올림을 해서 정수로 그렇게 표시해라. 그럼 우리가 올림하라 그랬으니까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평균값을 이제 전부 다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까지 쓴 이 daverage 앞에 가서 우리가 라운드업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지금 방금 구한 이 평균값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정수로 표현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자릿수를 0하고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93하고 그냥 그대로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daverage라는 그 함수를 평균값을 구했고, 그 평균을 라운드업 올림을 해라. 올림을 해서 정수로 표현해달라. 정수를 표현해라. 그 얘기가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올림하라는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범위 지정해주고요. 이 범위에서 세 번째 열에 들어있는 그 인사고가의 average 평균을 구해라. 그때 조건은 이곳에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 작성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9번까지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문제들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는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